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서 정말 빠놓을 수 없는 작품이죠. 바로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의 대표작 광야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 한 편에 얼마나 거대한 역사와 의지가 담길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때요? 시의 마지막 구절인데 정말 강렬하죠? 이토록 확신에 찬 미래에 대한 예언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이 시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육사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시의 시간여행을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차례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지 그 힘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죠. 시인, 저항을 노래하다. 어떤 시든 그 시를 쓴 사람의 삶을 알면 작품이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오거든요. 이 광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 먼저 이육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꼭 알아봐야 합니다. 이육사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글만 쓴 시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총 대신 펜을 든 누구보다 치열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의 저항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죠. 말 그대로 그의 삶 자체가 한편의 저항시였던 셈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광야를 읽으면 시의 모든 구절에서 그의 강인한 의지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이자 배경이 되는 광야. 이건 그냥 텅 빈 넓은 들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고 또 장대하게 펼쳐진 아주 신성한 생명의 무대인 셈입니다. 이 공간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시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시인의 삶과 시의 핵심 공간을 이해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을 넘나드는 거대한 스케일인데요. 그 웅장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시의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까마득한 과거에서 시작해서 시인이 겪고 있는 현재를 지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전개되는 방식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마치 시가미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련부터 시작해봅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바로 천지개벽의 순간이죠. 그런데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묻습니다. 닭 우는 소리는 보통 생명의 기척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들렸겠느냐? 즉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질문 형식을 통해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의 광야, 그 광활하고 원시적인 모습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에서는 상상력이 더해져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역동적인 순간에도 감히 이 광야만큼은 침범하지 못했다고 노래합니다. 마치 산맥이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표현됐죠? 이런 표현을 통해 광야가 얼마나 신성하고 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공간인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면, 여기서 광음은 시간, 세월을 뜻하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졌다고 표현했어요. 와,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추상적인 시간을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그려낸 거죠. 그리고 마침내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즉, 이 신성한 땅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문명의 시작까지 장엄한 역사의 시간을 보여준 뒤에 시인은 갑자기 우리를 차갑고 혹독한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바로 시인이 두 발로 버티고 서 있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이죠. 지금 눈 내리고, 이 눈은 당연히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시련, 고난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춥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라고 말합니다. 매화는 예로부터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꽃으로 꺾이지 않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었거든요. 바로 이 차가운 눈과 아득한 매화향기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인의 강인한 저항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인의 의지가 폭발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주저앉아 오는 대신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당장 독립을 보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부를 그 광복의 노래를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서 씨앗이 되겠다는
아주 선구자적인 다짐인 거죠. 문학에서는 이런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속죄양 모티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내 여기 씨를 뿌려라 이 부분을 보세요. 나는 1인칭인데 뿌려라는 명령형이잖아요. 문법적으로는 좀 어색하죠. 하지만 이걸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명령인 셈이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시인의 강인한 의지가 이 한 구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졌으니 시선은 당연히 어디로 향할까요? 네, 바로 미래입니다. 이토록 굳건한 의지는 마침내 시간에 뛰어넘어서 암담한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찬란한 미래를 그려냅니다. 거의 예언에 가깝죠. 시인은 이 혹독한 현실을 넘어서 아주 먼 미래인 천고의 뒤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예언하죠. 이 땅에 반드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럼 이 초인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어떤 히어로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국의 광복을 이룰 미래의 우리 후손일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의 이상을 실현할 위대한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인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믿었던 희망,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초인이 나타나서 뭐랄까요? 네, 시인이 현재 뿌려둔 그 노래의 씨앗으로 피어난 광복의 노래를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희망으로 분명히 이어진다는 그 숭고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시는 장엄하게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광야라는 정말 거대한 시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는데요. 대체 이 시는 어떤 힘을 가졌기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이토록 큰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 비밀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의 힘은 바로 이 네 가지 요소의 완벽한 조화에서 나옵니다. 먼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이 웅장한 시간의 흐름이 우리를 압도하고요. 또 눈과 매화향기 같은 상징적인 시어들이 시의 의미를 아주 풍부하게 만들죠. 여기에 시하리라 같은 단호하고 힘있는 이른바 남성적인 어조가 시인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각 연이 삼행으로 딱 떨어지는 안정적인 구조가 이 모든 내용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육사의 광야는 단지 교과서에 실린 과거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광야에는 과연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